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리엔테이션에 앞서서 오늘은 몇 가지를 이제 인트로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본교재 들어갈 건데 본교재 친구가 많지 않고 자, 보겠습니다. 법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정은 반드시 김동현 교대 이걸 볼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고, 자,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 중학교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제 자, 프린터가 지금 말을 안 들어가지고. 다시 어디까지 했지? 자, 중등부 때는 우리가 이제 어법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는데,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에 반을 했죠. 반을 하면서 이제 어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근데 고등부에서는 어법을 그닥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권영용 씨, 왜 그런지 생각해본 적 있을까? 교린이 형 생각해본 적 있어요? 서윤이는요? 지호는요? 고등학교니까. 네, 고등학교 때는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계속 이렇게 어법만 배우는 이유는 뭐냐? 중학교 3학년 내내 배운 어법 하나 가지고 고등부 문장 하나 제대로 해석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던 중학교 때 그 세계관이 고등부 문장 하나에 담겨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등부에서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최소 7문장 되어 있거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중학교에서 7분의 1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등바등 A 받아왔자 고등부에서 7분의 1밖에 안 하고 있다. 오케이? 거기에다가 고등부 올라가서 추가되는 어법 몇 가지 하면은 7분의 1도 아니잖아. 8분의 1 정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울 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배워왔던 거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고등부 때 갑자기 모든 어법 범위에서 갑자기 문장과 시험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시험 범위가 아닌데요 라고 해봤자 필요 없어. 쌤들 뭐라고 말하게요? 이거는 기본 어법이란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중학교 때 3학년 내내 배운 거잖아. 이거는 기본 어법이니까 옳은 너의 잘못이란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아무리 A를 받아봤자 고등부 가서 눈물이 나는 이유는, 고등부 때는 우리가 이제 절대평가기 때문에 기본 점수만 맞추시면 A를 받을 수가 있지만 고등부에서는 상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 1등급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상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90점이 안 나와도 89점짜리가 그 학년에서 제일 잘했다라고 했을 때 걔는 1등급을 받을 수가 있고, 아무리 90점을 맞았다라고 해도 위에 100점이 많으면 3, 4등급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상대평가의 굉장히 어려운 점인데, 쌤은 상대평가 출신이었어서 영어 100점 아니었으면 사람 취급 못 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2015년 이후로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 수능으로 개정이 되면서 그냥 어려워졌습니다. 그냥 어려워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법뿐만 아니라 독해까지 잡아가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자,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되면서 고1 때는 상대평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쌤이 수요일에도 얘기했지, 상대평가 봐서 잘 따놓으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유리한 고지는 잡을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법학습의 목적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법학습의 목적, 우리는 문법이 아닌 어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법 문제를 잘 풀기 위한 어법이 아니라 해석 영작을 잘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진정한 어법을 배워야 되겠다. 자, 그래서 오늘 데일리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까지 중학교 때 봤던 데일리랑은 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지. 쌤이 동명사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까? 아니지, 그냥 지문 속에서 얘는 묻고자 하는 어법 지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문장 속에서 혹은 글 속에서 사용되는 문장 속에서 그 정확한 어법, 말할 수 있는 문법을 잘 적용하자라는 것이 이제 고등부 어법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독해라고 하는 말하는 말, 이것이 기본적으로 갖춰진 상태에서 문장을 교정해야 된다는 거. 오케이?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중학교 문법 시험보다는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쌤이랑 같이 이제 그 심화 독해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 그래서 어법에 대해서 쌤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은 못하더라도 내가 보던 문장에선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네 라는 걸 느껴진다라고만 하면 그거는 올해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한번 쳐볼까요? 자, 우리 다 함께 녹자 이렇게 말해봤어. 녹자 말 되나? 그 이유는 말할 수 있습니까? 높다는 형용사인데 네. 높자는 오케이 알았는 거. 높다는 형용사의 뭐? 형용사니까 높아지자 같은 걸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 높다라는 형용사에다 청유형 어미를 붙일 수 없다라는 문법을 말하도록 하는 게 우리 데일리 시험이야. 근데 녹자가 틀렸다라는 건 그냥 알 수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심화 독해를 하면서도 다 가져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등학교에서도 이 어법을 물어볼 때 이게 왜 틀렸는지 서술하시오라는 문제는 never ever forever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틀렸는지 맞았는지만 판단하면 돼. 그래서 문장 속에서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영어에 많이 노출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영어 공부 중학교 때 많이 하셔야 되고 고등부 가서 수학과학 하셔야 돼요. 수학과학 하시고 뭐 나 문과다 국어 하셔야 되거든요. 영어는 지금 정체돼 있어 학문이. 그래서 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시면 고등부 연습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다음. 자, 언어의 차이를 한번 보자. 자, 서구식 언어와 동양식 언어의 차이. 동양은 시간과 장소 중 무엇을 중시할까요? 장소? 장소를 중요시했을까? 자, 시간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 농업 문명이기 때문이다. 동양은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만 보더라도 이렇게 말하잖아.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언제를 항상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서양은 그럼 어디를 더 중요시했을까요? 장소겠지.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상업 문명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정착된 민족으로서, 우리는 정착된 사람들로서 언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굉장히 민감한 문화권에 있었다라고 하면 좀 유치한 말인데 좀 인종차별해야 되나? 이 양것들은 이 양놈들은 이제 굉장히 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장소가 중요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사실 무역이 발달하던 고려시대까지는 장소가 발달했다라고 쌤이 주장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 그때는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조선에서는 상업을 굉장히 천한 걸로 봤기 때문에 이제 농업이 언제 일어날 수 있느냐에 대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다. 예시를 들어보면 나는 어제 서점에 갔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우리나라 부사에서는 시간이 먼저 등장하고 있지만 영어에서는 to the library라고 하는 것이 먼저 등장하고 있었다. 그래서 yesterday는 전치사도 안 넣어줬어요. 그냥 뒤로 빼버렸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중시하는 내용이 다르다. 어순부터 다르고 중시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그 한국식 사고로서 이 어법을 받아들이고 영작을 해내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런 식의 어순이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영어에 노출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이에요. 알겠지? 자, 그래서 쌤이 이 어법 설명해봐. 대답 못해? 그럼 넌 아마 이렇게는 가지 않을 거야.
틀린 걸 알았네. 그럼 이 이유는 뭐란다 정도만 설명해 줄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언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일단 인지를 하시고 내가 해석해봤을 땐 이런데 왜 쌤은 저렇게 말씀하시죠가 아니라 영어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쌤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고집을 좀 꺾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규린이 알겠습니까? 자, 문법에는 어법의 기본이다라고 얘기되는데 요거는 말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쌤이 준 종이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쌤이 준 종이로 넘어가겠다. 자, 고등부 어법 풀이법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요. 자, 또 긴장감 이슈. 자, 중등부 때와 문법과 고등부 때의 어법은 굉장히 다른 영역이다. 자, 중등부 때에서는 문법의 개념을 물어보고 있다. 한 문장 줘서 얘 왜 틀렸어요? 맞았어요? 이거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고등부에서는 그냥 문장 속에서 너가 제대로 말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래서 원투 뒤에는 투부정사를 쓴다라는 것을 중학교 때는 시험으로 출제한다라고 하면 이걸 알고 있는 와중에서 이 긴 문장들 속에서 당신은 이걸 골라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고,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밑줄도 안 그어주고요. 어법상 틀린 거 찾아서 밑에 적어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틀린 거 찾아야 돼. 근데 이 학원에 너무 익숙해진 자들은 왜 틀렸는지를 설명하려고 시간이 들이고 있는데, 문제를 풀 때에는 이유를 모르더라도 아까 녹자처럼 틀린 걸 알았으면 틀렸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공부할 때만 하시면 된다. 알겠지? 자, 고등부 때는 이 개념을 바탕으로 기본으로 깔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구문과 해석을 결합한 형태로 출제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어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문법 개념 바탕으로 어떻게 풀이를 하는지 풀이 방법이 중요하다. 고등부 기출어법, 고등부 나와 있는 어법 문제가 정해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1순위 들어가기 전에 쌤이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겠습니다.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할 건데, 종이 뒷부분 보시면 빈 공간이 있거든요. 이쪽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고등부 어법 풀이에 대해서 조금 메모해 보도록 할 거예요. 고등부 어법 풀이. 첫 번째는 자, 우리가 결국 나아가야 될 최종 종착지는 수능이긴 해요. 왜냐면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수시로 갈 수도 있어. 근데 수능 기준으로 한번 판단해 볼게요. 첫 번째 수능이다. 수능. 자, 수능 같은 경우에는 고 1, 2학년까지는 모양만 보고 풀 수 있다. 모양만 보고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글이 이렇게 계속 주어지고 있다가 한 3번쯤에 자, 이런 식으로 you want cutting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3번이 아니에요. 그냥 3번 이렇게 해서 밑줄이 딱 그어질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원투 다음에는 투부정사만 쓴다라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모양만 보고 딱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 수능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의 약간 어떤 지배를 받는 식으로 문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출제 순위 한번 보겠습니다. 출제 순위. 첫 번째로는 동사예요. 동사. 그래서 모의고사 혹은 수능 문제 풀 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잘 모르겠으면 동사 찍으시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동사 찍으시면 된다. 이제까지 약 70% 정도의 정답이 동사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동사에서도 우리 자동사는 뭐니, 타동사는 뭐니, 사명식은 뭐니, 사형식은 뭐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
그거를 가지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동사의 특징 세 가지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유빈이 알고 있습니까? 동사의 특징 세 가지. 동사만이 가지고 있는 품사적 특징. 이점은 알고 있어요? 네. 또 수시제. 네, 태. 세 가지에서밖에 문제 안 나와. 오케이? 세 가지에서밖에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수, 시제, 태에서 문제는 나올 것이다. 그러면 3형식이니 4형식이니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거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만약에 내가 1형식 동사 내고 싶어. 1형식 동사 내고 싶은데 1형식을 알고 있는지를 수능에서 물어볼 수 없잖아. 어법이니까. 지문 속에 있는 문법이니까 물어볼 수 없지. 그럼 이런 식으로 낼 거예요. 자, 이거 맞았어? 틀렸어?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왜냐면 하프는 자동사라서 네. 수동태가 안 돼요. 그치? 그러면 자동사 1형식 자동사는 수동태를 가질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태를 가지고 이용해서 문제를 물어보고 있다. 오케이? 근데 그렇게 대놓고 물어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제한된 범위 속에서만 출제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게 될 첫 단추 모의고사에서도 역시나 수일치 먼저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수시제태 그대로 시험 나오는 그대로 따라가겠다라는 거고, 이거 역시나 고등부 내신에서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우리 데일리 하듯이 이유를 서술하시오라는 문제 절대 never, ever, forever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출제되는 것은 준동사다. 준동사도 준동사 파트 시간대 얘기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위치한 반이고 고등부 어법을 할 거니까 준동사는 3+1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3+1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준동사 세 가지를 서우 얘기해 보시겠어? 네, 투부정사. 또, 네, 동명사. 또, 네, 분사. +1은 뭘까요? 나에게 수업을 들었던 이정은 알고 있나? 네, 원형 부정사입니다. 원형 부정사. 자, 근데 준동사는 진짜 어려워요. 준동사를 문제를 내고 싶으면 뭐를 물어보냐? 일단 첫 번째로는 준동사 적절성 낼 겁니다. 준동사 적절성. 자, 말이 어렵지. 준동사가 여기에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준동사 적절성. 말은 어려운데 요거예요. 자, 목적어 뭘로 취했니? 저걸로 낸다. 투부정사 자리에 동명사로 나왔으니까 틀렸는지를 알고 있는지를 준동사 적절성으로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 2점. 그리고 심지어 고2 6월 이후로부터 나오지도 않아요.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두 번째로는 준동사의 동사적 특성에 대해서 낼 겁니다. 준동사의 동사적 특성에 대해서 낼 거야. 자, 여러분 예문은 메모 안 하셔도 되는데 한번 써볼게요. 자,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자, 맞았다 손 들어보시. 틀렸다 손 들어보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서우 틀렸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응?
쌤이 나머지 서술을 해주면 되나? 자 지금 시제는 과거죠. 시제 과거예요. 그래서 이 준동사 뭘로 쓴다? to have pp 쓴다. 그래서 준동사 역시도 동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준동사 파트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지? 요런 것도 실제로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유빈이 잘 안 보여요? 아 원래 글자 안 돼요. 아 그래요? 실험 몇인가요? 저 0.2. 대박. 맨날 푼만 받구만. 아니에요. 그래? 네. 쌤은 1.5, 1.5야 아직. 진짜요? 예전엔 거의 몽골인 수준이어서 두 블럭 넘어서 저기 간판 밑에 있는 저 표지판도 읽을 수 있었어. 진짜요? 왜냐면 쌤은 그때도 얘기했듯이 어촌 출신이라서 맨날 이렇게 그 바다만 맨날 보고 촌에서 자랐다 이 말이야. 쌤 제주도 출신이라고 하시죠? 네, 사투리 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해주세요. 그렇게 갑자기 해주세요 하면 안 된다고. 뭐이 고라봤자 뭐 형 보라도 알아들어서 예 이렇게 말해도 알아듣겠니라는 말이에요. 준동사의 동사적 특성, 그래 준동사 적절성 이렇게 물어보고 있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물어보는 것은 이제 딱 나눠서 약간 다른 영역처럼 분사만 따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분사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있다. 분사를 따로 나누는 이유는 이따가 내신 얘기하면서 하겠습니다. 준동사 적절성, 준동사의 동사적 특성, 그리고 분사만 따로 해가지고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선택지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까 봤었던 그 데일리 시험도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구성이 되어 있어. 오케이. 자, 세 번째로 내는 것은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쌤이 접속사라고 썼는데 접속사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접속사에 해당하는 친구. 상관 접속사, 상관 접속사,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 뭐죠? 종속 접속사. 봐봐. 이게 이제 중등부식 어법이에요. 그냥 걔는 뭐야? 접속사로 퉁치시면 됩니다. 접속사 자체 물어보기. 등위 접속사의 병렬 구조를 잘하고 있습니까? 종속 접속사가 제대로 접혀져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야. 접속사 자체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관계사 물어볼 거야. 관계사 물어볼 거야. 오늘 데일리에 정답 있었지? 컴마 다음에 대를 쓸 수 없다. 자, 그런 문제는 안타깝게도 고1에 한 번 쓰고 버려지는 문제예요. 우리 중3 때 되게 어렵거든. 그 계속적 문법이라는 게 중3 때 모의고사에서 한 번 쓰이고 버려지는 어법이다. 관계사 물어볼 겁니다. 세 번째로는 또 여러분 중3 내신 괴롭힐 친구예요. 관계사 대 의문사. 그리고 고2가 되면 이 관계사랑 의문사 합쳐진 복합관계사 낼 것이다. 복합관계사 낼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접속사 자체에서는 대체로 등위 접속사라기보다는 종속 접속사를 보통 낼 거예요. 명사절이 제대로 대수로 가져와졌는가? 명사절을 외덜로 가져왔는가? 명사절을 if로 가져왔는데 제대로 썼는가? 요거 물어볼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관계사는 what을 제외하고 모두 형용사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로 사용되었는데 이 친구가 똑바로 뒷문장이 완전한데 앞에 위치가 사용이 됐나? 뒷문장이 불완전한데 앞에 where가 사용이 됐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가 물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의문사절은 명사절입니다. 명사절로 제대로 가져왔는가 물어볼 거야. 이것도 접속사 의문사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네 번째. 그리고 기타 등등입니다. 기타 등등. 근데 기타 등등에서도 조금 많이 등장하고 있는 친구가 누구냐면 그나마 보호 은근히 많이 나오고 있다. 보호. 자, 이렇게 했을 때 둘 중 골라보세요 하면 뭐 고를래요? 해피? 요거 의견 있습니까? 차트 목록이 행복할 수 있어? 목록이 행복할 수 있어? 차트 낚시야 낚시 네? 그 원래 지호처럼 대답하는 게 맞았어요 예전에는 20년까지는 오형식의 보어를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 이 목적어를 어떤 사람 같은 걸 넣어요 그래서 보어를 똑바로 썼구나 이걸 알 수 있게 하는데 이거 학원에서 애들을 너무 많이 가르쳐 놔서 이제 기계적으로 해피오 대답 나오게 하지 그래서 이제 요즘 추세는 이렇게 가버렸어요 여러분 세대 때 2년 후니까 다시 요게 올 수도 있지만 현재는 지금 요거 이런 식으로 낚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어랑 부사 대결시키고 있다 보어랑 부사 대결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 진짜 치사한 문제 오늘 쌤 2개나 냈지 대명사 내고 있어요 대명사는 우리 대명사는 인칭 대명사 배우고 무슨 부정 대명사 배우고 막 하면서 각각의 어법적 지식들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자, 어법에서 대명사는 수일치밖에 안 나와요 수일치밖에 대명사는 수일치밖에 안 나온다 여기다 이슬 쓰겠니 됨을 쓰겠니 요거밖에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렵게 내려면 이 모두를 다 합쳐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모두를 다 합쳐서 물어보고 그래서 이 모두를 합쳐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을 문제를 내려면 지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메모 됐으면 우리 종이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니요. 미안. 지금 수능만 얘기하고 끝날 뻔했네. 두 번째로는 내신어법입니다. 내신어법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는 어법 문제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하나밖에 안 나와. 내신에서는 막 두세 개, 네 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신어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출제 순위 다 필요 없고요. 자, 무조건 내신에서는 해석해서 판단해 봐야 된다. 내신은 해석해서 판단해 봐야 된다. 내신어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해석상의 내용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 어법을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아까 대표적인 예문이 아까 그 에디슨이었어요. 에디슨이 과거에 발명했을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 해석해봐야 그 투부정사 자리가 to have pp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신에서는 그런 문제를 추구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고1 때 그런 내신 문제를 풀기 위해서 확실하게 해석까지 병행해서 어법 문제 푸는 걸로 쌤이 훈련시킬 거예요. 알겠지? 자, 출제 순위로는 첫 번째 준동사 나옵니다. 준동사. 중학교 때 잘 암기하고 왔을까? 이거 물어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처럼 준동사의 동사적 특성이 있었지. 무조건 물어보게 돼 있어. 오케이? 두 번째, 준동사에서도 진짜 낼 거 없으면 분사 냅니다. 분사. 그냥 낼 거 없으면 분사 낸다. 오케이?
중학교 때는 시험 낼 거 없으면 투부정사 내거든요. 고등학교에서는 시험 낼 거 없으면 분사 냅니다. 분사태, 분사시제, 분사구문까지. 오늘 분사도 선택지에 있었지, 어법 문제에서, 데일리에서. 건이 기억나요? 이스타블리시드로 시작했던 거 2번. 오늘 풍화가 네, 분사내고 세 번째로는 관계사 내볼 것이다.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정말로 낼 거 없으면 준동사다. 자, 수능에서는 동사를 가장 많이 좋아하고 내신에서는 준동사를 많이 좋아하고 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조금 힘주어서 봐야 될 건 뭐야? 수능도 내신도 함께 잡을 수 있도록 동사와 준동사에 많은 힘을 들이고 이게 완료가 되면 접속사 미치도록 하고 나머지들 이렇게 채워가는 식으로 이번 어법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다시 앞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래? 왜 이래? 네. 이런 거 잘해놓고 되게 공부에 어려운 얘기만 하고 있죠. 네. 자, 동사 관련 어법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자, 쌤이 얘기 다 했습니다. 동사에 뭐를 물어볼 것이다? 동사적 특성을 물어볼 것이다. 오케이. 근데 여기 자료에는 뭐라고 썼냐면 준동사랑 함께 얘기하고 있어요. 동사의 특성과 준동사를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동사처럼 생긴 모양이라고 하면 동사 혹은 준동사를 물어보고 있다. 요거에 대해서 밑줄이 그려져 있다면 동사적 특성이다. 그래서 문장의 형식 아까 어떻게 태로서 물어봤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수일치 물어보고 있고 시제, 능동태, 수동태, 자타동사 물어보고 있는데 자타동사도 역시나 내신에서는 가끔씩 킬러 문항처럼 낼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런 거 주의해 주시고 동사 자리가 맞다면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이렇게 하면서 알고리즘처럼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어야 해요. 내가 구문 분석을 해봤을 때 앞에 명사가 이끌고 있는 구가 있었다. 명사가 이끌고 있었던 구가 끝났는데 이 친구의 동작이나 상태를 말해줄 말이 없어. 그러면 여기는 본동사 자리였구나. 오케이? 내가 앞에서 명사가 이끌고 있었던 명사 구가 끝났고 동사처럼 생긴 친구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접속사가 지났더니 뒤에 갑자기 동사가 없어. 그러면 이쪽에는 본동사를 넣어보자. 혹은 동사가 이미 있었는데 뒤에 동사가 또 있다. 그럼 준동사로 바꿔보자 하는 것들을 배워볼 겁니다. 이것이 오늘 진도 나갈 내용입니다. 알겠죠? 오늘 책으로 진도 나갈 내용입니다. 자, 다음 절 관련 어법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아까 3순위였던 접속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접속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접속사, 접속사, 관계사 셋 중에 하나를 물어보고 있다. 근데 이 친구들은 뒷문장 규칙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뒷문장은 어떻다라고 배웠어요? 불안정하다. 불안전하다라고 배웠지. 그러면 서윤아, 의문사일 경우에 후, 위치, 왓은 뒷문장이 어떨까? 의문사였을 때 후, 위치, 왓은 어떨까요? 불안정하다. 불안전해요. 자, 관계대명사에서 후, 위치와 관계대명사 이 친구들 뒷문장 불안전했지. 고등부 가서도 의문사 뒷문장 불안전해요. 이것도 접속사 시간 때 얘기할 건데 그래서 고등부 때 그 아까 수능 때 모양만 보고 푼다라는 건 뭐야? 후, 위치, 왓이 관계사인지 의문사인지 구분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개념이 이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개념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물론 여러분 내년에 관계사 왓이랑 의문사 왓 구분하셔야 돼요. 그거 내신 시험이에요. 물론 쌤은 여기서 이제 준비는 안 해주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볼 거면 해야 되거든. 근데 고등부 때는 그냥 후 다음에 뒷문장 그냥 불안전해요로 통일하시면 돼요. 왜?
그 구분할 수 있는 실력은 이미 배웠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서. 알겠음? 네. 자, 완전한 문장 어쩌고 불완전한 문장 어쩌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역시나 이것도 접속사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알겠지? 이 책 끝나고 어퍼컷 스타트 들어가는데요. 그때도 패턴은 똑같아요. 그냥 문장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문제가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독해 질문이 추가됐느냐 말았느냐 이 차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이 노란색의 별표 한번 쳐볼까요? 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요거는 이제 우리 노이쌤이라고 하시는 부원장님 혹시 본 적 있어요? 한조쌤. 쌤이 말씀해 주시는 건데, 자, 완수불명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완수불명. 완전한 문장이다 그리고 불완전한 문장에 따라서 뭐가 들어올까라는 공식이 나온다라는 건데, 자, 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장 성분이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문장 성분이 완전하다. 문장 성분이 완전하면 추가할 말이 수식어밖에 없다. 오케이? 혹은 접속사로 문장을 더 추가하든지 들어올 말은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완전한 문장이었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다가 명사, 부나 절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명사, 부나 절이 와야 된다. 완수불명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친구도 진도를 나가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할게요. 알겠지? 근데 쌤이 완수불명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눈 이렇게 뜨고 있으면 그날은 남는 거예요. 자, 대표형 왓댓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람. 자, 왓댓 앞부분을 구문 분석해서 앞부분이 완전하면 대시 정답이다라고 있는데, 대수는 뭐야? 관계대명사 수식어 혹은 동격절을 이끄는 명사절일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앞에 것들을 수식해주는 거라는 거야. 알겠지? 자, 앞부분이 불완전하면 2단계로 가보자. 뒷부분을 구문 분석했더니 뒷부분이 불완전하면 대시 정답이다. 뒷부분이 완전하면 대시 정답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부분이 불완전해. 아이모우라고. 불완전하지. 그래서 대 위치를 보는데 대도 아시죠? 미안. 대도 아신데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다라고 하면 대를 고르시고 동사, 목적어만 있으면서 불완전하면 왓을 고르라는 거야. 오케이? 자, 다시 완전하면 수식어 완수. 오케이? 완전하면 얘는 명사절 대 명사절. 자, 완전하면 수식어 넣어주세요. 앞부분이 불완전하면 어떻게? 앞부분이 불완전하면 명사절, 불완전하면 명사절, 불완전하면 명사절. 이렇게 가져가보자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우리가 교재를 보면서 들어가 보는 게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기타 부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 학년이 올라갈수록 출제 비중이 높아진다. 왜 그렇게요? 까먹을 때 되어서. 그래서 우리 중2 때 그 투부정사랑 ing별로 해석이 달라져요 하는 거 있잖아. 맞아? 그거 중3 때 안 나오거든요. 고1 때 갑자기 나와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대신 시험에 나오는데 왜냐하면 2년 지나서 까먹을 때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2년 주기로 계속 까먹을 때쯤 갑자기 내신 시험으로 등장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병렬구조, 대명사, 대동사, 형용사부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자, 오늘따라 너무나도 길었던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끝내고 우리 잠깐 휴식했다가 본 교재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죠? 네, 잠깐 휴식하겠습니다.